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예천과 안동의 경북도청 신도시에서는 심각한 교통난 해소와 학교 확충이 시급하다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로 선출된 홍준표 국회의원이 26일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홍 의원은 중앙정치에서 비켜나 대구의 번영을 위한 50년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경북도당이 26일 기초단체장 선거 7곳의 후보와 경선 대상자를 발표했습니다. 영양과 봉화, 울진 7곡에서는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를 뽑습니다. 경북도가 지역대학 신입생에게 30만 원 상당의 장학금 포인트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헬로TV 뉴스에서는 지역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북도청 신도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우리 동네 희망 공약 이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예천군 호명면과 안동시 풍천면의 경계 지역에 위치한 경북도청 신도시. 지난해 연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2만 1,000명으로 11개 아파트 단지 8천여 세대가 입주해 있습니다. 행정기관과 대단위 공동주택이 밀집해 있어 출퇴근 시간대 교통 체증이 심각합니다. 출퇴근 시간에 이제 저희들이 교통봉사 나가 보면 그 시간대에 가장 차가 많이 밀립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방안으로는 모아에서 동일 끝쪽에 가면 지금 그 우리 신도시 쪽에 계획된 도로가 끝부분이 있는데 그쪽에서 예천으로 나가는 그 통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역시도 신도시가 정착하기 전에 도로가 먼저 이제 정비된 상태에서 우리가 입주하고 하면 이런 불편들이 없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쉽습니다. 예. 지금 출퇴근 시간이 5분 거리를 30분 이상 걸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거고요.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도시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계획 단계에서부터 예상되어 왔던 문제라는 거죠. 근데 지금 7년이 지난 상황에 지금 이제 입주가 끝나고 지금 와서 뭔가를 조치를 하려고 하니 당연히 어려움이 생기는 거고요. 인구가 늘어난 만큼 학교가 부족한 것도 문제입니다. 주민들은 도청 신도시 행정구역상 주거지가 밀집한 예천 방면에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있지만 중학교가 없다며 조기 신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천 학생들이 안동에 있는 중학교를 가야 되는 불편함, 부모님들이 직접 거기까지 도보로는 여기서 갈 수 있는 거리는 제가 봐서는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어머니나 아버지 두 분 중에 한 분은 또 애를 학교까지 등교시켜야 되고 하교시켜야 되는 그 불편함들. 그러면은 어차피 80% 학생들이 예천 쪽에 있다면 예천 쪽에서도 이제 호명초등학교 경북 1고가 있다면 중학교도 조기 신설해서 그런 불편함을 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천군 제1공영 주차장 앞 등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침범할 수밖에 없는 도시계획도로에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이하영입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이 26일 대구 지역 8개 구군 기초단체장 공천 후보와 경선 대상자를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수성구 최종 후보로 김대권 현 구청장을 단수 추천했고 나머지 7곳은 경선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동구는 우성진, 차수환, 윤석준 예비후보가 책임당원 투표 50%, 여론조사 50%를 반영한 경선을 치르게 됩니다. 대구 지역 국민의힘 소속 기초단체장 중에서는 백이철 동구청장이 유일하게 공천에서 배제됐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지난 24일 수성구청장 후보로 강민구 예비후보를 확정하고 남구와 달성군도 단수 추천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로 선출된 홍준표 국회의원이 26일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대구 수성 의리 지역구인 홍 의원은 26일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를 마치지 못해 국민들과 지역 구민들께 송구하다며 중앙정치에서 비켜나 지역행정에 집중하고 대구의 영광과 번영을 위한 50년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의성 군수선거는 국민의힘 경선 결과에 따라 구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예비후보 4명 모두가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인데요. 후보들은 저마다의 강점을 내세우며 치열한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하영 기자입니다.
의성군수 선거에 이름을 올린 예비후보는 중앙선관위 등록순으로 이영훈, 최유철, 김진욱, 김주수 후보 등 4명입니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이영훈 예비후보는 중앙부처와 청와대 근무 경험을 살려 고향 발전을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통합 신공항 유치 이후 후속 사업을 펼치고 지역에 맞는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유철 예비후보는 인구 5만 명 선을 겨우 유지하는 의성의 현실을 고려할 때 선심성 행정으로는 더 이상 미래를 설계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청년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고 통합 신공항이 새로운 발전의 전환점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진욱 예비후보는 지역 소멸 위기 상황에서 혁신적 사고,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새로운 리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통합 신공항 건설과 연계해 철도망과 고속도로를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경제 물류공항과 항공 관련 산업을 유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주수 예비후보는 대구 경북 신공항 유치와 이웃사촌 시범마을 사업 추진 성과 등을 내세우며 3선 도전에 나섰습니다. 미래선도 농축산업 육성, 의성형 복지공동체 구현, 미래 신산업 생태계 구축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역대 7차례 의성군수 선거는 국민의힘 후보가 4차례, 무소속 후보가 3차례 각각 승리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공천 결과에 따라 선거 구도가 어떻게 달라질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네, 국민의힘 경북도당이 영주시장과 의성군수 등 경북 지역 현역 기초단체장 5명에 대한 교체 지수를 다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6일 일부 현역 기초단체장 교체 지수 조사 질문에 대해 중앙당이 재심의를 요청했다며 승인된 문항으로 다시 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조사 대상은 영주와 의성, 포항, 군위, 영덕 등 5곳입니다.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새로운 여론조사 기관을 결정해 이들 5개 지역에 대한 현역 단체장 교체 지수를 평가한 뒤 후보 경선 방식과 대상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선거와 함께 시작한 2022년. 우리는 지난 3월 대통령 선거를 치렀고 오는 6월 지방선거를 또 치릅니다. 수많은 후보자들이 나와 수많은 공약들을 내걸고 있습니다. 철도를 유치하겠다. 그린벨트를 풀고 친환경 경제도시를 만들겠다. 일자리를 만들겠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 듣기만 해도 내가 사는 지역이 새로운 도시가 될 것만 같은 달콤한 약속들입니다. 공약은 지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선거에서만 쓰고 사라지는 공약은 구별해야 합니다. 정당과 후보자의 공보물만 보고 투표권을 행사하는 선거는 이제 과거의 모습입니다. 유권자가 자치단체의 공약 이행 상황과 매니페스토 공약평가 등을 살펴보며 실현 가능한 공약을 선택하는 것, 이번 선거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LG헬로비전 대구 영남 신라방송에서 우리 동네 희망 공약을 봤습니다.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공약이 있다면 헬로 대구 경북 페이스북 페이지나 인스타그램 게시글에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모아 전달하고 추첨을 통해 상품도 드리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경상북도가 지역대학 신입생들에게 30만 원 상당의 장학금 포인트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올해 경북 지역 대학 신입생이며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공고일 기준으로 경북에 주소를 두고 있고 본인 또는 부모가 1년 이상 경북에 거주해야 합니다. 장학금 포인트는 대구 경북 평생교육 가맹점에서 사용하거나 자기개발 등을 위한 활동에 쓸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문의하면 됩니다. 문경시가 문경을 방문하는 마일스 관광객에게 관광상품권을 지원합니다. 마일스 관광객은 문경에서 20명 이상, 이틀 이상 진행되는 기업과 기관의 회의, 전시나 이벤트 등으로 관련 업체 연수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 1인당 5,000원의 관광상품권이 지급됩니다. 관광상품권은 단산 모노레일과 철로 자전거 등 관광시설이나 농특산물 직판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경북과 강원 지역 대형 산불 피해에 대한 보건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산림청은 26일 지역 주민과 임업단체, 학계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불 피해 보건 방향 추진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산불 피해 지역 보건 방안을 비롯해 복구 수종, 양묘 계획, 피해 나무 활용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협의회는 올해 말까지 정례 회의와 현장 토론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문가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대구시와 대구시 감염병 관리지원단이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을 대상으로 현장 맞춤형 감염관리 컨설팅을 벌입니다. 대구시는 고령의 기저질환자나 감염 취약계층의 경우 중증이나 사망 피해 위험이 높은 만큼 이들 시설에서 방역 기본 수칙 준수와 종사자 관리 등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현장 관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감염 관리 내용은 모든 의료기관에 공유해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예천군이 재난기본소득지원금을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4월 21일 24시 기준 예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과 체류지를 예천에 두고 있는 결혼 이민자와 영주권자입니다. 신청은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며 지원금은 예천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대구 지역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전세대출 이자 지원 사업이 펼쳐집니다. 대구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 상반기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금액은 은행에 납입한 총 이자 범위 안에서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며 우리둥지대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경주시가 옛 경주역 일대 황호 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합니다. 지상 7층 규모로 조성되는 황호 커뮤니티 센터는 2층에서 5층까지 주차장이 조성되고 주민 커뮤니티 센터, 상생협력 상가 등이 들어섭니다. 이 사업에는 모두 128억 원이 투입되며 올해 상반기 중 착공해 내년 5월 완공 예정입니다. 대구시가 지역 수출기업의 물류난 해소를 돕기 위해 수출 물류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대구에 본사를 두고 수출을 하는 중소제조기업입니다. 시는 올해 1월부터 업체가 부담한 해상 또는 항공 운송료, 해외 내륙 운송료를 비롯해 해외 창고 운송료와 보험료 등을 업체당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할 방침입니다.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6월 23일부터 30일까지 대구시 수출 지원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영천시가 시민 누구나 디지털 세상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배움터에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디지털 배움터에서는 스마트폰이나 무인 단말기 활용, 문서 작성과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디지털 기초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디지털 배움터는 시 정보화 교육청과 금호, 부감면의 지역 정보센터 등에서 운영됩니다. 참여하려는 시민은 디지털 배움터 홈페이지나 영천시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예천군이 코로나19로 축소 운영하던 실내 공공체육시설을 5월부터 차례로 정상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백신 접종센터로 운영하던 국민체육센터 체력단련실은 5월 1일부터 정상 운영되며 청소년 수련관 내 수영장 강습은 6월 1일부터 재개할 예정입니다. 수영 강습 참가는 5월 16일부터 20일까지 신청받으며 5월 22일 오후 2시 공개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대구시가 생산 현장에 종사하는 사람 중 우수한 숙련 기술인을 뜻하는 대구광역시 명장을 선정하기로 하고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구시는 기존의 달구벌 명인 제도를 올해부터 대구광역시 명장으로 변경했습니다. 대구광역시 명장은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 기술을 보유하고 숙련 기술 발전과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을 대상으로 관련 조례에 따른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합니다. 선정된 명장에게는 명장 증서와 명장패, 매월 50만 원씩의 기술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경주시가 앞으로 1년 동안 관내 상수도관 2041km 전체 구간에 대해 정밀조사를 진행합니다. 경주시는 물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와 지난 11월 안전한 수돗물 공급체계 구축 위수탁 공동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2억 4천만 원을 투입해 수돗물 수질 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한 정밀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특히 단수 없이 관 내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관로 내시경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시민 불편이 줄어들 전망입니다.